두 번째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지금은 그래도 미국하고 그렇게 시장이 같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미국 빠지면 우리나라 빠지고 미국 오르면 우리나라 오르고 막 네. 증시가 완전 그렇게 붙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조금은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취임한 첫 이제 상하원 거기 연방합동회의에서 연설 네. 한번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인프라 투자 얘기를 좀 해서 네. 요 인프라 투자 얘기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바이드노믹스 우리가 뭐 대통령 하면 무슨 노믹스 많이 붙이잖아요. 네. 이 바이드노믹스의 이 포인트 있잖아요. 부장님 보시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은 민주당이 지금 됐잖아요. 네.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달라요. 공화당은 돈 푸는데 좀 인색해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뭐 2천조 인프라 투자 얘기했다고 뭐 그거 네. 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말은 했는데 공약인데 제대로 이행도 못했고 사실 그리고 감세도 하고 약간 공화당은 스타일이 세금이나 이런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완화된 돈으로 이 자산 시장에 약간 붐을 일으켜가지고 자산 시장이 올라가면 미국은 솔직히 주식 시장이 나라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도 진짜 많은데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개인 투자들이 이제 소득이 느니까 그걸로 소비를 해서 약간 그런 스타일의 이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죠. 돈 더 있는 사람들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달라요. 자산 시장보다는 실물 경제로 약간 돈이 들어가길 되게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증세하고 부자 증세. 예, 법인세도 올린다고 그렇죠. 하고 이거는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돈을 걷어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는 실물 경제에 들어가요. 이게 돈이 직접. 그래서 공장 짓고 공장 지으면 뭐가 생기죠? 고용이 늘어나요. 고용이 예.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고용을 고용도 늘리겠다. 늘리고. 나는 이제 트럼프랑은 다르게 하겠다. 근데 이게 미국의 거의 10년 만의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는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네. 지금 앞으로의 뭐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구간에서는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한테 이거 엄청난 호재다. 아. 왜 두 가지 측면에서 호재인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무형제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형자산의 최강국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입니다. 원래 배 만들죠. 그다음 건설 잘하죠. 철강 있죠. 화학 있죠. 기계 있죠. 그 반도체도 사실은 설비 투자하는 그죠. 거잖아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 다 이쪽이 보면은 제조업 기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이클이 심한데 어쨌든 이 제조업 기반의 국가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쪽을 강화하려고 해요. 설비 투자 뭐 이런 것들. 그 물론 이제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왠지 한국의 손을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 이런 스타일의 국가가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을 풀어가지고 실물 경제에 투입을 하고 고용을 늘리고 그래서 그때 미국도 양극화가 없었대요 거의. 근데 그때 제조업 베이스로 갈 때 수혜를 받은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시잖아요. 일본하고 그죠. 독일이 미국 제품 막 생산해주고 지금 그 느낌이 나요. 아, 이제 한국이 그만큼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예, 네. 그 제조 경쟁력이 그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사실 반도체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두 번째가 뭐냐면 왜 호재냐면 중국을 철저히 배제해요. 너네는 오지도 마라. 오지도 마라. 요 사이클이에요. 그럼 중국 대신에 손잡는 나라가 한국과 대만이거든요. 대만이 그래서 그때 주가 그죠, 많이 그죠, 올랐던 많이 거예요. 올랐죠. 근데 최근에 좀 약간 흔들리고는 있지만 근데 이 사이클이 여기서 끝나겠냐 이거예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도 4년 하다 말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죠, 뭐. 분명히 또 8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그러면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최대 8년, 최소는 4년짜리예요. 최소 4년, 최대 그럼 8년. 이 사이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이 변화를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한테는 굉장히 저는 좋은 사이클이 나올 것 같고 물론 미국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그지. 미국과 손을 잡으려면. 네. 그럼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수혜받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현대차가 8조 원 우리 전기차 짓겠다. 네. 공장. 이거는 그냥 이제 이 정책에 가겠다는 거에 따라서 따라가겠다. 요거랑 같이 갈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보셔야 돼요. 음. 근데 그냥 아시아에만 투자하는 기업들 말고요. 네. 미국에 투자할 때 수혜받는 기업이 뭘까? 저는 여기에 진짜 엄청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한차 에포카 나왔을 때 보면은 기아라든가 이렇게 네.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어놓고 있거나 네. 이제 지려고 하는 여지가 있는 곳들 이런 쪽들이
주가가 확 붐이 올랐었잖아요. 네, 맞아요. 방금 명 부장님 얘기하신 그런 업종의 테마들은 쉽게 이게 가라앉을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네, 맞아요. 예, 충분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네. 일단은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6, 7월 이때 이제 법안이 마련되고 이제 9월 정도에 아마 네. 이제 되지 않을까 그 전에 근데 일단 공화당이 합의를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긴 한데요. 뭐 큰 무리가 없으면 이제 뭐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방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업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이 규모대로 될지 몰라요. 공화당이 일부 좀 반대하는 것도 일부 있어가지고 왜냐면 공화당하고 딜을 할 거예요. 뭐냐면 약간 세금은 더 깎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증세가 조금 절반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대신에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에 찬성을 해주는 거죠.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딜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통과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인프라 투자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신형 인프라. 그러니까 옛날 구형 인프라도 하겠죠. 뭐 도로 깔고 네. 교량 뭐 지하철도 공사하고 미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낙후돼 있어요. 인프라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그런 쪽들도 당연히 가겠지만 저는 그 사이클보다는 미국에 없는 사이클. 기존에 반도체 제조 설비 구축. 그다음에 친환경차.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전기차 드라이브 걸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배터리 공장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 공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 쪽하고 5G 투자도 많이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통신망 다 깔아가지고 이 인프라 투자 쪽에서 과거에 없는 인프라가 뭔지 그쪽은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쪽 사이클인 것 이쪽 같아가지고 사이클이다. 이쪽에 관련된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다만 요즘에는 이제 IT 기업이나 이런 자동차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이 사이클을 보면 1, 2년에 끝날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쨌든 버스에 탈 수 있는 네. 저는 기회라고 봐요. 너무 빨리 달려가면 버스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덜커덩 되고 있을 때 좀 정차하고 있을 때 천천히 좀 긴 시각으로 한번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좋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이 소프트 파워가 좋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하드웨어도 좋잖아요. 예. 자동차 사람만 놓고 봐도. 예.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새롭게 변화하는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예. 이 하드웨어 소프트가 잘 결합된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네.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나왔을 때도 경쟁력도 우수하고 충분히 수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재원 조달을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 쪽은 이제 세금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당을 하려고 하잖아요. 법인세, 소득세, 뭐 자본 이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증세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 주시장에 악재로 많이 작용했던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게 뭐 미국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세금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산업의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주시장에 약간 부담이 되는 요인이 또 아닐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증세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네. 자본이득세 같은 것도 뭐 39%까지 네. 늘린다고 이거 그랬잖아요. 세더라고요. 예. 20%에서. 근데 이것도 아마 30% 안쪽에서 절충될 거예요. 그다음 법인세도 21인가요? 거기서 28%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건 25까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뭐 합의를 네, 좀 그래서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찾아보는 건데 이렇게 증세했을 때 그럼 시장이 진짜 안 좋았냐? 아니에요. 증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증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이제 법안 서명을 하고 나선 증시가 다 올라갔어요. 오히려 불확실성 그래서 해소. 사라지니까. 네, 증세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린 적은 없어요. 없었고 그리고 이 증세를 하는 이유가 돈 푼 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인프라 투자하려고 지금 걷는 투자하기 거예요. 위해서 네. 걷는 거니까. 그래서 재원의 조달의 목적이 투자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이 증세를 한 걸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좋게 만든다. 좋게 만든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이제 한때는 또 우리나라도 이 중국 관련주가 또 난리도 아니었고 네. 또 우리나라 또 대중국 수출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뭐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하고는 좀 약간 대립각이 있다 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최근에 되게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또 중국 내에서도 막 규제 얘기 나오고 그 마인 회장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알리바바 난리가 나잖아요. 아 저는 그거 진짜 황당하던데. 예, 아 이게 어쨌든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진짜 예. 아직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물론 있지만 시장 경제는 채택했지만
그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입김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거기다 미국은 지금 상장된 중국 기업들 칼을 빼들어가지고 네. 재무제표에 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규정이 안 맞는 기업들 다 퇴출시켜 버린다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칼날이 어쨌든 중국 기업들한테 계속 이게 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 이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을 막 규제를 해요. 또 신장 위구르 지역의 뭐 인권 문제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태양광 폴리시리콘 만드는 업체도 수출 못하게 막아버린다. 화웨이는 이미 규제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 증시는 참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이런 기술주들 투자해가지고는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중국은 거대한 내수 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규제 이슈가 좀 없는 중국의 그 소비재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런 기업들은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중국 테크 기업들이 기술력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변에 외부적인 요인들이 요인이 너무 막 크니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뭐 판단을 대응할 하고 수가 없죠. 대응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중국은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 국가고 소비는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ETF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소비재 기업들, 점유율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분할을 해서 투자하는 게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그 주식 투자하는 이제 약간 이제 주린이들 벗어난 분들 히토리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할 때 가장 많이 이제 핫하게 막 움직이는 네. 종목들이 네. 많은데 그 종목들이 이제 잠깐 미국하고 중국이 살짝 좋아지는 액션이 보이면은 쭉 빠지고 맞아요. 예, 또 싸우면 확 오르고 가던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만나서 뽀뽀하지 않는 한 이 주식은 계속 간다.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진짜 수십 너무 잘 맞아요, 움직이는 맞아요. 거예요. 보다 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방금 연무님이 여러 가지 업종들 얘기해 주셨지만 친환경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이 친환경 에너지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아니, 분야로 계속 좋게 볼까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당선된 게 커요. 음.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이 정도 모멘텀 못 받아요. 네. 솔직히 더 이게 지연되고 네.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협약 다시 복귀를 해버렸고 본인이 나서서 기후정상회의 열었고 네. 2030년 탄소 중립 뭐 얘기도 꺼낼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죽하면 이제 미국은 전기차 불모지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그냥 강제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스탠스를 보면 미국이 세계 최애 강국 아닙니까? 네. 미국이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다 중국이 미국 싫으니까 반발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도 친환경은 미국하고 똑같이 가요. 이번에 손을 같이 잡았으니까. 그렇다면 친환경 산업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산업이고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이렇게 친환경만큼 10년 동안 뭔가 확실히 성장이 보장된 섹터는 없어요. 100% 보장된 섹터 거의 100%잖아요. 무조건 하는 거니까. 다만 투자가 어려운 거는 이것들을 다 알고 주가들이 미리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선반영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돈도 잘 못 버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PER로도 설명이 안 되고. 안 되고. 거기다 공매도 세력들한테 좋은 먹잇감이기도 그죠. 하고. 예,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들이 흔들리긴 하는데 다만 이 성장이라는 뒷배경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뒷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학생으로 치면 아 지금 솔직히 성적은 별로예요. 지금 현재 딱 고등학교 성적을 봤는데 근데 쟤네 아빠가 만약 예를 들면 이재용이에요. 약간 느낌이. 아 이거 확 와닿네. 네, 약간 이재용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무시를 해요? 무시 못하고 공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외 선생 붙여가지고 그죠. 공부해서 인류대학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지금 그 친환경 섹터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숫자도 안 나오니까 아, 쟤 뭐 한번 건들고 싶은데 네. 야 너 공부 못하잖아. 숫자도 안 나오고. 근데 아빠가 이재용이면 뒤로 보니까는 이건 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살 수가 없다. 망할 일은 예, 없으니까. 앞으로 10년은 보장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섹터는 너무 숫자는 보지 마시고, 아니 그 숫자도 물론 거기서 현금으로는 봐야 돼요. 아빠가 이재용이니 이재용이면 좋은데 이 아빠가 만약에 그냥 좀
불확실한 사업을 하는 사업가예요. 네.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잘못하다가 휘청일 수도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분석은 해야 돼요. 그래서 뒷배경 조사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안 망할 회사로. 네, 대신에 망하지 않을 정도의 현금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잖아요, 요새. 그죠. 급 나갈 때마다 사면 돼요. 사면 돼요. 왜냐하면 10년간 이게 보장된 산업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0배 오른 기업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쉬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성장은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 매수 해나가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확진자 수는 뭐 네. 그게 줄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일상으로 복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이제 백신. 업종들도 많이 이제 반응들을 네. 하고 있는데 최근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백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포함한 치료제 어떤 이쪽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하반기에는 마스크 벗는 것을 많이 기대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 최근에 강한 섹터가 뭐 대면 서비스 업종들이 네네. 되게 강해요. 뭐 백화점에 사람이 정말 많고요. 네네. 뭐 그래서 여행은 근데 지금 못 가니까 네. 보복 소비가 많이 일어나요. 네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좋은데 일단은 저는 내수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긴축을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긴축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이 망가질 거냐? 전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성장주한테 좀 안 좋아요. 긴축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설사 긴축을 해도 이런 대면 서비스 내수 업종들은 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몇 년간 정말 안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온라인 소비로 바뀌면서 이게 대면 서비스 업종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호기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졌잖아요. 작년에 네. 더 심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사람을 제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억지로라도 영화관도 넷플릭스 좋은 거 알지만 근데 영화관 가고 싶대요. 네. 그 아날로그 감성을 느껴보고 싶대요. 가서 팝콘 먹으면서. 이런 수요들이 하반기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내수주는 여러분 포트에 최소한 20에서 30%는 무조건 종목들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고요. 근데 그중에 요새 좀 주가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뭘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류도 있고 화장품, 또 면세점, 편의점,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백화점은 조금 하반기엔 좀 안 좋게 보는 게 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요. 근데 여행을 가면 이거는 좀 그렇죠. 대신 빠져요. 네. 그래서 약간 중립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좋은 게 백화점은 맞아요. 그렇죠. 반발 근데 이거는 한번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올해 여행을 못 가면 내년으로 이연되니까 그러면 백화점이 올해 말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네. 이건 저도 지금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백화점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면세점은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의류도 옷도 많이 사요. 사람들이 지금 의류 소비 굉장히 좋고 밖을 다녀야 되니까. 예. 예. 거기다 화장품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특히 중국 화장품 시장이 엄청 성장하더라고요. 예, 그게 좋고 그 다음에 항공 여행도 전 좋게 보는데 네. 다만 항공 여행은 제발 기업을 잘 고르셔야 돼요.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항공은 근데 좀 뻔하지 않을까요? 우리 뻔한데 투자하는 데 대한항공 같은 건 좋긴 한데 문제는 왜 항공을 좀 저는 좋게 보냐면 다 좋게 보는 게 네. 아니라 항공회사들 중에서 만약에 올해 말까지 네네. 여행이 만약에 안 되면 네. 힘들어질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금 안 도니까. 안 도니까. 그럼 또 유증 또 하겠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올해까지 버틸 수 있는 현금 네. 있는 회사로 아. 한두 개는 무조건 압축하셔야 돼요. 재무가 좋은데. 그래서 항공은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여행도 똑같아요. 음.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반기에 무조건 우리 가을경에 여행 간다고 확신하면 아무거나 사도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그건 솔직히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린 그냥 그거는 예측밖에 못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들. 버틸 수 있는. 예, 뭐 1등 기업 같은 거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항공 여행은 한 개 정도씩은 업종 대표주로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뭐 진단 키트나 뭐 치료제도 있고 한데 백신 관련주는 저는 계속 좋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CMO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이 엄청나요. CMO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네, 위탁 그렇죠. 생산.
이 제약 위탁 생산의 최강자는 한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신도 만드는 업체들이 워낙 많고 하니까 이거는 올해만 이슈가 될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백신 수요는 늘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예. 만드니까. 근데 진단 키트는 코로나 진단 키트는 올해가 정점이겠죠. 누가 봐도 치료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주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는 헬스케어 쪽으로 본다라면은 이쪽 그 백신 CMO, 만드시- CMO. 백신 CMO 위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 굳이 내가 헬스케어를 한다면 이쪽으로 보세요. 그 고령화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고령화 수혜주. 고령화 수혜 뭐 혈당 치료,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이렇게 당뇨병이나 이런 거 이제 나이가 들면 네네네. 고령화될수록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그죠. 고혈압 치료제 수요가 많이 느는데 거기에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암 진단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코로나 진단 말고. 네. 암 진단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제 기업들은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서 네. 이 업종 내에서도 잘 한번 네. 세분화하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고령화 수혜주들이 좀 약간 주춤했던 네, 적이 주춤했는데 있었어요. 오히려 근데 기회 같아요, 지금. 예, 네, 이제 좀 아, 코로나가 네, 조금 맞아요. 안정되면은 오히려 이런 쪽에서 또 바라보면은 더 큰 또 수익을 낼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니 오늘 문장님이 너무 바쁘셔갖고 저희가 시간 너무 많이 다음에 또 한 번 더 뺐는데 하시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굿! 저희가 조만간에 또 연문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일단 제가요 여기가 네. 가까워서 좋아요. 바로 같은 건물에 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오늘 너무 여쭤볼 게 많아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여쭤본 것 같은데 네. 나머지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연무장님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얘기를 나눠본 걸로 하고. 여기 그 컨셉이 완전 그 주식 초등학교니까. 저희 이름도 예, 잘 그러니까요. 졌어요. 예. 예.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제가 여기 나와서 많은 또 아이디어 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라이브도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